자, 118페이지 적분 활용.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정적분과 급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거든. 118페이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구분구조법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 기본적인 내용은 별거 없는데 이게 문제화 됐을 때가 좀 문제라서 일단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적분의 개념 자체가 정적분에서 그래프가 있을 때 뭐 A부터 B까지 면적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 아니니? 그지? 당연한 얘기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문제야. 왜냐? 애초에 이 정적분의 개념 자체가 실제로는 요 범위 안에 있는 요 이상하게 생긴 도형을 아주 얇은 직사각형으로 무한히 쪼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무한히 쪼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내가 알고 싶은 이 면적의 합과 거의 유사하겠지. 그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결론은 지금 내가 말한 그 자체가 뭐야? 급수의 합이거든. 직사각형 넓이, 무한한 직사각형 넓이의 합. 우리가 일단 와서 했던. 그래서 뭐 당연히 정적분의 그 정의로 이 정적분을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지금 여기 이 과정이거든. 근데 식이 복잡해서 그래. 일단 개념 자체로는 이해는 안 가진 않을 텐데 이제 식으로 봤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가 문제야. 자, 그럼 일단 여기 써 있는 거 보자. 아까 방금 내가 말했듯이 지금 fx가 x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구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를 요 a부터 b까지라는 요 x 값을 n등분하는 거지. 자, 그러면 n등분을 했어. 그래서 그걸 뭐 눈에 보이게 몇 개만 써보자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잘랐다 쳐. 그러면 여기 좌표를 x1이라고 하자. 여기를 x2라고 할게. x3 해서 맨 마지막 쭉 가서 여기가 n등분 했으니까 여기는 xn-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b는 xn이 될 거고 여기는 a는 굳이 표현하자면 x0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럼 n등분 한 거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간격은 한 칸당 간격은 다 똑같은 거야. 자, 그럴 때 x1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함수값에 해당되는 요 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여기서도 또 대응하는 y값이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걸 무한히 할 수 있겠지. 그럼 직사각형도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게 하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내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도형의 넓이랑은 이 정도의 오차가 생기지. 근데 이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무한하게 얇게 한다면 그 오차도 엄청나게 작아지겠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내가 알고 싶은 정적분의 값과 같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개념인데 이제 그걸 이제 식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이제 가자. 그러면 이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SK는 지금 직사각형 넓이.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한 거를 무한하게 더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건데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밑변과 높이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고정값은 누구겠어, 얘들아? 높이랑 밑변 중에 안 변하는 거. 밑변의 길이겠지. 그지? 그럼 밑변의 길이는 지금 밑변 먼저 쓰자.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겠어? A에서 B까지 거리를 n등분한 것 중에 하나잖아. B-A를 n등분한 것. 그치? 요게 밑변의 길이야. 고정값이겠지? 다음 높이는 이제 변하지.
직사각형이 하나하나 갈 때마다 높이는 변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그 높이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요 x값, x1에 해당되는 함수값만큼이 높인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거를 지금 fx라고 뒀으니까 k값, 변수인 k가 1 되면 x1일 때의 함수값인 거고 k가 2면 x2일 때의 함수값이고 그게 곧 높이가 되겠지. 괜찮을까? 근데 요 xk를 지금 여기에서 이 xk가 이렇게 변한 거가 보이면 돼. 그럼 왜 이렇게 변하는지 보이니 혹시? 얘 값을 x1이라고 두었는데 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야. 그럼 얘는 a에서 이 밑변의 길이만큼 한 칸 간 거지. x1은. 그럼 밑변의 길이가 아까 b-a를 n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한 칸 갔으면 여기가 1이 곱해지는 거지. 한 칸 갔으니까. 그럼 두 칸 갔으면 x2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2가 곱해지겠지. 세 칸 갔으면 3이 곱해질 거고 k칸 갔으니까 k가 곱해지겠지. 그럼 이렇게 일반항처럼 쓸 수 있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뭐야? 높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최대한 풀어 쓴 거고 여기가 직사각형의 밑변이 돼서 밑변과 높이를 곱한 값을 영원히 이 n값을 무지하게 많이 잘라서 영원히 더한다. 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게 곧 우리가 처음 했던 a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값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뭐 별거 아니네 가 되겠지만 이해는 되지 얘들아? 상황적으로 너희가 이 식을 쓸 일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 일은 딱히 없어. 크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라고는 안 시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계산해봐 라고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짓은 이거야. 이 표현으로 나와 있을 때 이거를 너희가 정적분으로 이쁘게 고쳐야 돼. 됐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이해? 여기는 이해가 돼야 돼. 그 K가 0일 때도 그쵸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 K가 0? 그럼 여기잖아. 왜일 때는 여기일 때 직사각형 여기 함수 K가 0이면 여기가 높이잖아. 폼이 안 들어간대?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 들어가도 괜찮아. A부터 B까지 애초에 시작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네 물음은 사실 구분구조법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기보다는 그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똑같거든 사실은. 지금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뒤에 좌표의 함수값을 맞췄잖아. 사실 구분구조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는 뒤에 함수값에 맞춘 거고 직사각형의 높이를 또 다른 구분구조법은 앞에 함수값에 맞출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도형보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원래 도형보다 좀 크게 잡히는 거고 이거는 원래 넓이보다 좀 작게 잡히겠지. 그래서 이때는 앞에 값에다가 맞추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긴 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첫 번째 함수값은 들어가면 안 되지. 첫 번째, 첫 직사각형의 높이는 요 두 번째 x1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첫 번째 높이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나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너희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저기는 수식 그대로 쓴 거라서 그냥 그런 것도 하겠지만 이제 예시로 보면 돼. 예시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보자. 지금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바뀌거든?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자, 잘 따라봐. 지금 요 F에 묶여있는 이 급수 표현에서 이 F에 묶여있는 얘가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냐면 그 합성함수 미분할 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F 합성 G라고 한다면 G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껍데기, F라는 껍데기 안에 이 식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 정적분에서 X 역할을 해야 돼. 이 껍데기 F는 가만히 있고, 오케이? 그럴 때 요 안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 n분의 k라는 거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n분의 k라는 애가 그냥 우리가 원래가 여기 있던 x 이런 애야. 그러면 n분의 k를 하나의 문자, 미지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n분의 k에 대한 1차식이지. n분의 k라는 1차 항의 개수가 b-a인 거고 상수항이 a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딱 요 F 안에 있는 F 합성 G라고 했을 때 G에 해당되는 얘가 고스란히 X로 바뀌어. 정적분에서. 그렇게 바꾸기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가 거꾸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해봐. 얘를 XK라고 보자는 거지.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적분에서 이 F 껍데기 안에 X로 들어가고 이렇게 두고 다음 그럼 여기에서 얘가 XK로 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K의 개수가 N분의 B마 A지. 따라와야 돼 얘들아. n분의 b마 a가 k의 개수를 봤을 때 n분의 b마 a가 k의 개수잖아. 걔가 dx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도 똑같이 있잖아. 당연히 이 구조상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구조상 얘랑 얘는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 n분의 b마 a가 겹칠 수밖에 없어. 물론 개수는 살짝 다를 수 있어. 그럼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너희가 조작을 해주면 되고 이따 문제로 보겠지만 그래서 일단 F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합성함수 느낌의 애를 XK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적분에다 집어넣으면 X, 정적분에서는 X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K의 개수인 N분의 B마 A가 물론 문제마다 다르겠지. K의 개수는. 여기에서는 n분의 b마 a고 이 n분의 b마 a가 정적분에서 뭐가 된다? dx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게 n분의 b마 a가 여기 있잖아. 그치? 겹칠 수밖에 없어. 과정상. 그래서 얘가 dx로 바뀐다. 괜찮니?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 윗끝 아래끝 남았지. 그럼 윗끝 아래끝은 저 구조를 생각한다면 얘들아 A부터 B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뭐야? X0잖아. 그럼 이걸 굳이 XK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 뭐야? X0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뭐야? 이 식에다가 K에다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은 X0가 아래끝이고 저 보면 되지? XN이 윗끝이지. 그러면 XN을 만들면 돼. 이 식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면 XN 0을 만들려면 K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A로 바뀌겠지. 다음 XN은 K에다 N 집어넣어봐. 그러면 N 약분되고 A 플러스 B마 A니까 B 남지. 그래서 윗끝이 아래끝이 A와 B로 만들어지니까 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정적분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지금 하나의 문자로 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 문제로 보자 얘들아. 120페이지 보자. 120페이지 1-1번 볼게. 일단 이제 여기는 괜찮지? 여기는 이거 일일이 다 쓰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1-1번 보자. 지금 일단 써있는 거를 너희가 순서를 살짝 잘 보이게 바꿔주자. 자, 맨 앞에 n분의 1 곱해줬는데 그 n분의 1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상 f 어쩌고 곱하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계속 말하지? 이게 뭐야? 직사각형의 높이. 얘가 고정값 밑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변하는 건 뭐야?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걔가 밑변 역할을 하는 거고, 아니 걔가 높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뒤에 n분의 1이 곱해진 꼴로 바꿔주자고. 그럼 여기에 n분의 1의 제곱부터 n분의 n까지 제곱의 합이 들어오면 되겠지. 그럼 그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겠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지금 변수가 뭐냐? 분자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n분의 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지. 일단 거기 문제에 써있는 식을 시그마 급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일단 여기까지는 됐을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 그대로 가보자. 지금 여기 대상식이 시그마를 받는 대상식에서 얘는 못했고 얘가 변수니까 여기에서 합성함수에서 그 안쪽에 들어있는 애가 n분의 k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굳이 말하자면 뭐 쓸 일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y는 x제곱과 y는 n분의 k의 합성함수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fx에서 f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어쩌구의 제곱.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걔는 냅두는 거야. 걔는 손대는 거 아니야? 걔는 손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아까 말한 듯이 첫 번째 뭐다? n분의 k 이 합성함수 안쪽에 들어간다는 얘 자체를 그냥 xk라고 두자고. 그리고 얘가 우리가 이제 바꿀 정적분에서 x 역할을 할 거야. 자, 이제 얘를 잡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가는 거야. 자, 아까 두 번째 뭐였어? k의 개수가 dx로 바뀌면 된댔지. 그럼 여기서 k의 개수가 누구야? n분의 1이지. 자, n분의 1이 dx로 바뀔 거야. 이해됐니? 그럼 n분의 1이 여기 뒤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dx가 되면 돼. 오케이, 됐어? 다음 윗끝 아래끝 찾아야지. x0랑 xn이 필요해. 그러면 x0는 여기 요 식에서 k에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k에다 0 넣으면 0이지. k에다 n 넣으면 1이지. 아, 됐다. 그러면 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급수는 정적분으로 0부터 1까지 여기가 x 역할을 하니까 x제곱이 되고 n분의 1이 dx로 바뀐댔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급수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지금 이건 제일 간단한 거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 2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뭔 소리냐면 k의 개수가 n분의 1이고 그 n분의 1이 dx로 바뀌어야 돼. k의 개수가. 그래야 이게 딱 들어맞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에 여기가 2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1로 고치고 곱하기 2를 따로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얘들아? 처음에는 조금 낯설긴 할 거야.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옆에 거. 그냥 바로 가자. 저기가 n분의 2가 되면 n분의 2k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괄호 안에. 이때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n분의 1이어야 되는데 얘가 n분의 2니까 얘를 바꿔야지. 얘는 못 바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얘를 기준으로 딱 삼아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누가 dx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누가 윗끝이고 누가 아래끝이구나가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냅두고 나머지가 바뀌어야 돼. 이 틀에 맞도록.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 안에 들어온 게 n분의 k 아니고 막 n의 세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막 이딴 식으로 들어가 있어도 그 형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그럴 일은 없어. 끼케야 여기가 이런 느낌, 이따 뒤에도 있겠지만 끼케야 막 이런 느낌? 요 정도? 상관없어. 그냥 이거 다 XK로 바꾸면 돼. 물론 이거는 푸는 방법마다 이 전체를 XK로 둘 때도 있고 요만큼만 XK로 둘 때도 있는데 어차피 답은 똑같아. 그건 상관없어. 이따 뒤에서 보면 돼. 자, 1-2번 하나만 더 해보자. 지금 자, n분의 1은 뒤에다 갖다 붙이고 지금 보면 n분의 n 플러스 1부터 n분의 n 플러스 n까지니까 n분의 n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면 되겠네. 그리고 앞에 뒤에다가 n분의 1 곱해주고 요거지. 주어진 식 정리하면. 자, 얘도 바꿔보자. 자, 먼저 여기 합성함수 역할을 하고 있는 얘를 바꿀 건데 조금 이쁘게 쓰자고. 이거는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써줄게. 1 플러스 n분의 k를 xk로 두자. 그럼 얘가 정적분으로 가면 x 역할을 할 거야. 오케이, 됐지? 얘들아?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면 돼. 자, 여기서 k의 개수가 누구야? n분의 1이지. 그러니까 n분의 1이 dx가 될 거야. 정적분에서. 지금 계속 얘들아 요거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하는 거니까 딱 들어맞는 거야. 얘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르게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안 맞는 거야.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고 얘들아? K의 개수. 우리가 XK라고 둔 요 식에서 K의 개수. 왜냐면 아까 여기 지웠지만 괜히 줬나? 아까 K가 곱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자체를 봐야 된다고. 이거 보는 거야 지금 요거. 요게 K의 개수잖아. 맞지 얘들아? 이게 뭐였어? 밑변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거니까. 그래서 K의 개수라고 표현한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n분의 1을 dx로 바꿀 거고 이제 윗그다리까지 x0랑 xn이 필요해.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지.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2지. 됐니? 그래서 정적분으로 바꾸면 1부터 2까지 fx의 뭐다? 제곱. 괜찮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아, fx랜다. 미쳤나봐. x제곱이지. f가 애초에 이거 제곱이니까, 그지? x제곱이지. 조금은 가문이 얘들아? 할 수 있겠어? 쉬운 걸. 자, 그러면 아까 궁금해했던 거를 한번 해보자. 118페이지에서 얘들아 첫 번째 퀴즈 있지. 그거 빈칸 넣을 생각하지 말고 해봐. 그냥 푼다고 생각해봐. 이거 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거랑 좀 다르게 푼 거거든. 이거 혹시 보이려나? 얘는 지금 n분의 k가 없지. 당장은. 맞아? 그래서 n분의 k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서 n분의 1을 빼낸 거야. n분의 1로 묶은 거야. n분의 k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다. 이건 나랑 해야겠다. 지금 한 거에서 좀 더 올라간 거라. 시간 주시면 안 돼요? 해봐 그럼.
답 안 오는 사람. 다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 식이 오게 된 연유는 이해되고, 그지? 왜 한 거야? n분의 k 만들려고. n분의 k 만들려고 n으로 묶어서 얘 1로 빼내준 거야. 그래야 이제 아까 했던 대로 하자면 dx가 딱 보이지. 그지? dx가 될 애가, 운명의 애가. 그럼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지금 요 다음에서 이 책에서 풀이랑 아까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르게 풀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f 안에 있는 식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이거를 1 플러스 n분의 k 자체를 xk로 두는 게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이고, n분의 k만을 바꿔도 괜찮아. 이렇게 풀어도 돼. 그렇게 했을 때 얘와 얘의 풀이법은 중간 과정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윗끝과 아래끝도 달라질 거야. 왜냐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0은 이 식으로 따지면 1이겠지만 여기서 x0은 0이거든.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이 약간 바뀌겠지만, 식도 살짝 바뀔 거고 바뀌겠지만 결과물은 똑같아. 그냥 관점의 차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 책에서는 여기서 누구를 xk로 본 거야? 얘만을 xk로 본 거야. 얘만을. 그러니까 그 합성원에서 껍데기 fx 역할을 한 게 누군가? 1 플러스 x분의 1. 요거였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이만큼을 xk로 보자는 거였고, 그 차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의 풀이대로 가자면 n분의 k를 xk로 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n분의 k가 정적분으로 가면 그냥 x로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k의 개수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정적분에서 dx로 바뀐다는 거고, 다음 윗끝과 아래끝 때문에 x0와 xn을 구하게 되면 x0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일 거고 xn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1이 되겠지. 그럼 요거를 합치면 저 식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얘만을 xk로 봤으니까 겉껍데기 fx 역할하는 게 1 플러스 x분의 1일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게 책에 있는 풀이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뭐 그냥 적분하면 끝나지.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괜찮니? 다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하자면 구도가 어떻게 바뀌겠어? 아까 했던 대로라면 파란 부분을 그냥 파란 부분 전체를 보자는 거잖아. 얘를 xk로 봐도 돼. 그러면 이 전체가 x로 들어가겠지. 그럼 그때 k의 개수는 n분의 1인 고정, 얘는 변함없으니까 얘가 정적분에서 dx가 될 거고, 윗끝과 아래끝이 살짝 바뀌겠지. x0는 k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1이 될 거고, xn은 k에다가 n 집어넣었으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이걸 종합하면 이렇게 풀면 얘는 1부터 2까지 이 전체가 x로 들어갈 테니까 x분의 1 dx가 되겠지. 계산 결과 값은 똑같이 나오고 뭐라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 자, 122페이지 문제 또 있지. 자, 삼각함수로 되어 있는데 별반 다를 거 없거든. 합성함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겉껍데기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만 생각하면 돼. 자, 1-1번 한번 해보자. 시간 줄게. (122페이지) 1-1번. 되는 사람.
이거 정답 2 나와야 돼. 시간 더 줘? 그냥 값값을 가지고 x 여기서 x 여는 거죠. 양 끝값 뭐랑 뭐 나오니? 0이랑 0이랑 파이. 혹시나 지금 요거 잘 안 돼서 뭔가 의문이 드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이거 어떤 책을 찾아봐도 이거 외우라고 시켜. 알겠지? 이거 외워야 돼. 이 구조 자체를. 물론 설명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구분구조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과값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외우면 되는데 이거를 안 외우고 푼다? 그건 말이 안 돼. 여기는 외워야 돼. 이 구조 자체는 얘들아. 누가 누구로 바뀐다 요거. 알겠지? 그거 안 하면 이거 못 바꿔. 그잖아. 이걸 그냥 질대로 더할 수도 없고. 해볼까? 자, 일단 거기 써있는 식을 급수꼴로 바꾸면 뭐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럼 아까 했던 대로 갑시다. 그럼 얘들아 fx 역할하는 게 누군 거야? fx sin x sin x. 그러면 그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n분의 이거 좀 보기 좋게 할게. 파이 k를 xk라고 두자고.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었지? k의 개수인 n분의 파이가 얘는 x가 될 때고 얘는 n분의 파이가 dx가 아니라 d 파이 어차피 x로 바꿀 거니까 dx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됐니? 다음 윗끝 아래끝 x0와 xn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고 n 집어넣으면 파이지. 다 했어. 바꾸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겉껍데기 fx라고 하는 게 sin x였으니까 sin 이 전체를 우리 x로 두기로 했으니까 x가 들어올 거고 dx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dx가 되겠다. 해봐. 그럼 이제 적분하면 되지 뭐. 괜찮아? 조금 되니? 왜? 사인의 n분의 kx를 fx로 바꿨는데 그니까 망했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잖아. 합성함수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fx를 x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fx를 뭐라고 또? x. x? 사인 전체. 양 끝이 그거는 그건 아니야. 어떻게 안 되는 걸 알아요? 안 해봤는데 fx를 x로 두고 그 안에 있는 이거를 그냥 통째로 xk로 뒀다고? 네. 그러면 여기를 조작할 때 좀 머리 아플걸? 그러면 그냥 n분의 왜냐면 너처럼 하면 k의 개수가 엄청 무거워지잖아. n분의 k 파이는 k의 예수로 안 치. 아니지, 얘가 붙어 있잖아. 네 말대로라면 지금 여기 xk로 둔 게 sin n분의 k 파이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k의 개수는 이만큼으로 봐야지. 그럼 여기가 그럼 여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구도를 딱 봤을 때 최대한 가능하면
여기에서의 K의 개수와 여기 뒤에 혼자 붙어있는 얘가 똑같으면 베스트겠지. 웬만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방향성을. 자, 그 옆에 1-2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알 거야. 조금, 아주 조금. 이게 맞나 싶은 게 답이 맞는데 답? 정수야. 정수긴 한데 이게 맞나 싶은데 답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바뀌어야지. 요문 보여 얘들아? 얘가 이제 여기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n분의 파이가 dx로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 써있는 건 n분의 1이니까 얘를 n분의 파이로 바꾼 대신에 파이분의 1이 곱해지게 돼서 이 파이분의 1은 뒤에다 붙여주면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 나오더라. 괜찮을까? 자, 요게 구분구적법이었고 딱 그 틀에 맞추기만 하면 돼. 그것만 잊지 않고 하면 여기에서 뭐 문제될 일은 없을 거야. 합성함수 느낌이다. 요거 생각하면서 그거의 알맹이, 속 안에 들어가는 애를 전체, 물론 이게 전체를 할 때도 있고 전체를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으니까 너 편한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걔를 x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펼쳐주는 거. 그 다음에 싹 다 바꾸는 거. 이렇게 구조가. 자, 요게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어려웠고 다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다 아는 내용들이야.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118페이지 보면 이번에 정적분과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근데 딱 하나 미적분 원과의 차이점은 y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얘들아. 그냥 우리가 평소에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필요한 식이 뭐냐면 y는으로 정리되는 식이야. 그게 일반적이고. 그러면 y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x는으로 정리된 식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y에 대해 적분해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너희가 한번 해보자. 되나? 그 문제가 y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어디 있냐면 일단 쉬운 거 한번 해보자. 122페이지에 2-1번 못 풀어도 당연한 거야 사실은. 이거는 처음 보는 걸 테니까. 지금 이거 y축으로 거기 있는 그래프 그려보고 시키는 대로 영역 찾아보면 y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거든. 물론 당연히 직사각형에서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 빼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연습해야 되니까.
y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보자. 되나? 그러니까 지금 감 안 온 사람들은 칠판 봐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정적분에서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구했잖아. 그러면 이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 안에는 이 함수식이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얘를 x에 대해 적분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y축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식도 예를 들자면 이런 꼴이어야 돼. 그래서 y를 적분해야지. 그리고 윗끝 아래끝도 당연히 y좌표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지금은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x는 꼴로 바꾼 다음에 그 식을 y에 대해 적분한다. 다 되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x축, y축, y는 1과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여기지. 그러니까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로 보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그러면 이 식을 문제에서는 지금 y는 lnx라고 줬지만 y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얘를 y는이 아니라 x는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거 x는으로 바꾸면 뭐 어렵지 않게 x는으로 정리하면 뭐니? 이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y에 대해 정적분하는 거야. 0에서 1까지. 그래서 식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y승 dy 이렇게 된다. 그럼 뭐 풀면 푸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옆에 2-2번에 2번만 해봐. 이거 내가 왜 복습이란 말을 꺼냈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뭐였어? 만약에 공식 아닌 공식을 외웠다라고 하면 외워서 쓰는 거지만 만약에 안 외웠다라면 이거 뭐야? 부분적 분법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1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외워서 푸는 게 신상이 좋다. 이런 사람. 이거 y로 보면 좀 낯설 테니까 x로 해보자. 이거 뭘로 바뀐다? 이런 사람 없어? x lnx 마이너스 x. 근데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15고. 그럼 만약에 이게 정적분이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유는 해보면 알지. 그래서 여기서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 1이 생략됐다라고 본다면 뭐였어? 이거 고르는 기준? 로다 3지. 그래서 로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fx를 이거 y라서 좀 이걸로 할게. 뭐 그게 그거지만 그럼 여기 1이 숨겨져 있다라고 본다면 부분적분법이 fx를 lnx로 두고 g'x를 1로 둬서 필요한 재료들 마련해 두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애를 어떻게 써? 얘가 fx 곱하기 gx, 그지? 그래서 x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랑 얘 곱한 거
요거였지. 이게 부분적 분법이었지. 형나니? 그래서 요거를 실제 수행, 그럼 얘는 뭐 끝났고, 요거는 x에다가 x로 될 테니까 뒤에 마이너스 x가 붙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거였어. 그러면 얘는 뭐 똑같겠지. 근데 x 자리에 y가 들어갔을 뿐. 그래서 이 결과물이 보다 y 곱하기 lny 마이너스 y인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2 넣으면 뭐 나오냐? 0 나오지? 없어지지. 앞에 가로는 0으로 끝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쪽이 사라지고 뒤에 마이너스 1만 남지. 괜찮을까? 요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남은 부분 해봅시다.